자, 조직관리론. 조금 이제 덜 답답할 거예요. 조직관리론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고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조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거기, 자, 이제부터는 우리 스님들이 CEO가 되봅시다. CEO가 돼서 보면, 이 조직, 그러면 이제 거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인데, 거기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어떻게 본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좀 속된 말이면 돈이면 환장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고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X형, Y형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X형이 가깝죠. 성악설에 가깝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에 있어 합리적 경제인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CEO라고 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떤 것 같은 거 주면 되겠어? 성과급 같은 거 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사회적 인간관은, 이건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 할 때 사회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인간은 뭐 때문에, 돈보다는 소속감이나 친밀감, 소속감이나 친밀감이 더 동기를 높여준다.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관계론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죠. 그렇죠? 심리사회적 욕구, 소속감, 친밀감 이런 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직은 어떤 거 해주면 좋겠어요? 소속감, 친밀감이 되도록 문화도 가족 문화, 아주 친근한 문화 만들어주고, 또는 비공식 조직 같은 거 활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아실현적 인간관. 자아실현적 인간관. 이건 곧 우리가 매슬로우부터 이렇게 쭉 배울 건데, 결국 인간은 뭐 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 자아실현을 위해서 움직인다. 곧 이 동기론 배우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아실현적 인간관. 여기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입각한 건 매슬로우, 허즈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샤인의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은 단순한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다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다. 이 상황은 이렇고 다른 상황은 다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을 강조하는 게 복잡이네요. 상황을 강조하는. 자, 이제 직무수행의 동기론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기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목표가 있어요. 조직 목표. 그렇죠? 우리 스님들이 공직에 가면, 공직은 그 자체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있죠? 근데 자, 여기 들어가는 개인도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도 나름의 목표가 있는 거죠. 이 목표가 잘 조화돼야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공직에 열심히 하도록, 조직 목표에 열심히 하도록 하느냐, 이런 것에 관한 연구예요. 자, 직무수행 동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거냐, 이런 문제. 그래서 크게 보면 동기부여의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어요. 동기부여에는 무슨 이론과 무슨 이론이 있다? 내용과 과정이론이 있다. 먼저 내용이론은 매슬로우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왜 유명해졌냐면,
자, 우리 봐봐. 인간은 욕구가 있다는 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죠.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거. 근데 왜 마슬로우가 유명해졌냐면 욕구에 뭘 만든 거야? 유계를 만든 거야, 유계. 옛날엔 그냥 욕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욕구는 유계가 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무슨 이론이라고 그래요? 욕구, 유계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자, 방금 욕구에는 유계가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욕구에는 유계가 있는데, 아래 욕구를 충족해야 상위 욕구가 나온다. 다시요. 아래 욕구를 잘 충족해야 서서히 상위 욕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구는 유계로 되어 있고 하위 욕구 충족이 돼야 상위 욕구로 올라갈 수 있다. 상위 욕구가 충족이 돼,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가 발현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욕구가 한번 충족되면 퇴보가 안 된다. 퇴행이 안 된다. 그건 더 이상 욕구로 적용하지 않는다. 퇴행이 안 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동장이라고 합시다. 동장이 되셨어요. 동장이 되셨으면 동사무소에 목표가 있겠죠. 그 조직에 그 목표를 하게 하는데 여기 이를테면 이 동에 과장 있습니다. 과장. 구청장 시켜줄까요? 그냥 과장. 이 과장님도 역시 동장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장님은 집이 완전히 부자야. 순전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집이 완전히 부자니까 뭐가 된 거였어? 생리욕구, 안전욕구, 소속욕구 다 갖춰줘. 그리고 기부활동까지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들이 존경까지 해.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장님이 자 5만 원 더 줄게 열심히 합시다. 우리 동사무소의 목표를 위해서 이번 동사무소가 가장 전국에서 가장 뭐 하는 거 서비스가 좋은 동사무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렇죠?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찾아가는 서비스. 완전히 가장 서비스가 좋은 동사무소로 만들겠다. 근데 과장님한테 5만 원 더 주면서 열심히 합시다 하면 과장님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요? 이번에 찾아가는 서비스 태스크포스 만들었는데 거기 팀장을 좀 해주세요. 그 맡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최고 동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즉 자아 실현 욕구 여기까지 다 충족했으니까 더 이상 동기가 유발되지 않겠죠. 이 사람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이니까 자아 실현 욕구를 줘야만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열심히 하겠죠.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를테면 이제 막 들어온 김주사가 있다 합시다. 또는 이 사람은 주사 말고 이 사람은 이제 구급으로 막 들어왔다 합시다. 지금 돈이 너무 없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서 자 봐봐요. 공무원이 영리 활동해서는 안 되지만 몰래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녁에 투잡 뛰고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이번에 뭐 하도록 자아 실현 욕구를 느끼도록 성취감을 느끼도록 이번에 태스크포스 만들었으니까 거기
이 서비스의 팀원으로서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굶어 죽겠는데 뭔 필요 있어? 아, 이게 나오지도 않겠죠. 내일 모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잘 봐봐요. 매슬로우 이론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CEO라면 지금 이 직무 동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을 딱 보고 무슨 동기가, 무슨 욕구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욕구를 주라는 거야. 그 욕구를 줘야 뭐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에게는 봐봐. 이를테면, 자, 당신 앞으로 이거 수당으로 지금 뭐 이런 재량 수당이 들어왔는데 할 수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 더 줄 거니까 열심히 이거 태스크포스 들어와서 팀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투자할 때 30만 원이다. 만약에 30만 원 나온다. 그런데 그 돈을 대줄 거니까 열심히 하자. 그러면 그 사람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열심히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매슬로우 이론이 시험에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 매슬로우 이론의 특징. 그 다음 도대체 매슬로우 이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직무를 어떻게 높이자는 건지. 자, 특징은 세 가지예요. 위계가 있다. 하위 욕구를 충족해야 상위 욕구가 만족된다. 그 다음 퇴행은 없다. 그게 쉽게 해서 여기 봐봐 이제. 아까 과장님 소개해드렸죠? 집안 굉장히 부자들. 근데 집안이 갑자기 가난해졌어. 이 사람이 가난해져 버린 거야. 이제 이런 욕구 충족 안 되죠. 그래도 매슬로우는 한 번 충족됐으니까 그래도 30만 원 줄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퇴행이 없다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여기까지가 이해만 하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특징만 보면 욕구는 계층성이 있고 욕구는 순차성이 있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욕구는 완전한 욕구라는 것은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충족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욕구의 부분적 충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한번 충족되면 욕구가 뭐가 된다? 약화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거기 욕구의식들이 있고, 비판 보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욕구 계층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욕구는 매슬로우가 주장한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 두 가지 욕구가 한 개인에게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두 가지 욕구가 한 개인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죠. 네. 매슬로우 이론을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배고픔을 참으려고 물 마시면서 공부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슬로우 이론은 배고픔을 참는다? 이거 충족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지적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라고 그래요. 공부하려고 한다? 좀 안 맞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다는 게 한계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욕구가 함께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엘더퍼가 핵심은 뭐냐면, 거기 엘더퍼 매슬로우 이론과 차이만 보시면 돼요. 그냥 매슬로우 이론은, 엘더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런 욕구가 너무 세부적으로 안 일어나고 큼직큼직하게 일어난다. 그로스, 성장, 그렇죠? 여기는 관계 소속이나 전경은, 여기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거기 퇴행을 인정한다. 매슬로우 이론과 차이에서 욕구 퇴행을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성취 욕구가 좌절되면 다시 관계 욕구를 중시하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 과장님이 이제 가난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10만 원 줄게 열심히 하세요. 30만 원 줄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동기부여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는 여기서 크게, 그 다음 또 하나는 동시에, 이 욕구들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욕구 퇴행을 설명한다. 복합적인 종합 욕구 개념을 설정하고, 그 다음 욕구가 중복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쵸? 그러니까 자, 매슬로우하고 엘더프 이론하고는 큰 차이 없어. 그냥 이 정도 차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되고, 허즈버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금방 어렵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허즈버그는 자, 불만하고, 불만의 끝은 뭐였어요? 불만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이 없는 거래요. 만족의 끝은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자, 제가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갔어요. 갔다 갑시다. 갔는데 화장실이 한 개야. 화장실 한번 가려면 좀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가려면 그냥 1시간 넘게 돼서 금방 화장실 못 가고 또 손님 때문에, 민원 때문에 들어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만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불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이 화장실 100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만족해요? 동사무소 화장실 보려고 동사무소 갑니까? 전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까 이 전국에 최소한 100대 안에 되는 서비스 잘하는 동사무소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죠. 조직 목표가. 그렇죠? 행정 서비스 완전히 잘하는 동사무소 만드는 목표가 있는데, 화장실 100개 만들어주니까 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야 한다고요. 다시 한 번만. 화장실 안 하면 정말 불만이 많겠잖아. 화장실, 그쵸? 맨날 힘들어. 근데 100개 지어줬다고 만족해가지고, 야, 나 서비스, 이 100대 서비스 우수 동사무소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죠. 그냥 여기는 불만이었다가 불만이 뭐여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이거 해봅시다. 동사무소에 다니고 있는데 100대 우수 동사무소가 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어요. 태스크포스. 근데 여기 안 넣어줬어.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쌤 불만 아니죠? 자기 지금 계속 그 동사무소 다니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내가 성취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넣어줬다고 그래서 불만이다,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되는 거니까 그냥 만족하지 않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불만과 만족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로 한번 뭘 비판해 보겠습니다. 매슬로우를 비판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매슬로우는 똑같다고 그랬죠. 욕구가 다 똑같이 작동을 해서 조직 목표에 다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매슬로우가 못 봤던 게 뭐냐면 욕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차원이 전혀 다르다. 쉽게 해서 뭐 여기 나눈 사람 여기 나눈 사람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 쭉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그냥 불만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진짜 목표와 조직 목표와 관련되려면 이쪽이다. 만족을 해주는 쪽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허즈버그의 그럼 핵심은 뭐다? 자, 1차원이다 하면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욕구가, 다른 차원의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원? 불만 차원의 욕구, 이걸 유생요인이라고 부르고, 만족 차원의 욕구,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기요인이라고 부르고, 유생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인간관계. 아까 화장실 같은 어떤 거? 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고, 여기로 들 수 있는 건 책임감, 성취감,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또는 승진, 이런 건 무엇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108페이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무풍요화는 나중에 어떤 거와 관련해야 되는데, 자, 직무풍요화는 그러면 허즈버그 이론에 입각해서 직무를 재설계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되겠어? 동기요인이 부여하도록 주자는 거야. 재설계할 때. 자, 여기 얘기 한번 봐보세요. 동사무소 시설과장, 무슨 과장 이렇게 재설계하는데 여기 번안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한다? 동장에게 다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 이를테면 그냥 업무만 맡겨놓고 자기한테 다 보고하래.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느낌이 있어 없어? 뭐 성취감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쌤이 환경부장 선생님이랑 뭐 시설 정보부장 선생님 맡겨놨는데 권한도 거의 없고 그냥 뭐 한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자기가 학교 환경을 잘 만들어놨다. 내 학교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진짜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면 직무재설계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직무재설계에서 직무풍요화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에다 뭘 부여해주는 거야. 책임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주라. 그보다 직무풍요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무풍요화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만 생각해. 그냥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에 입각해서 직무를 재설계하는 걸 말한다. 그럼 되겠죠? 자, 다시요. 매슬로우 이론 알겠죠? 매슬로우 이론.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오고. 매슬로우 이론은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5단계로 돼 있다는 거 알겠죠? 유기근성이 있고, 그 다음 하위 욕구를 충족해야 상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순서성이 있고, 그쵸? 그 다음 퇴행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알더퍼는 이걸 너무 세분돼 있다. 몇 가지로. 이걸 여기서 여기 이렇게 E, R, C 세 가지로, 세 단계로 크게 하자. 그 다음 뭘 인정한다? 퇴행 인정한다. 그 다음 뭘 인정한다? 한 번에 두 가지씩 이렇게 욕구가 같이 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 그 다음, 누구는, 허즈버그는 뭐다? 에이, 이렇게 욕구가 다 1차원이 아니다. 욕구가 다른 차원이 2차원으로 되어 있고, 무슨 욕구와? 위생 요인에 해당되는 불만과 만족에 해당되는 어떤 거? 동기 요인이 있다. 그러면, 허즈버그 입장에서는, 자, 공무원들, 이 부하 공무원들을 직무에 동기부여시키려면 어떻게 시켜라? 위생요인도 물론 충족해줘야 되겠지만, 불만도 없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걸 충족시켜야 되겠어요? 동기요인으로 충족시켜야 되겠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된 걸로. 자, 맥클랜드는 성취의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다 보면 욕구의 종류에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칭교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맥클랜드는 어떤 욕구를 강조한다? 성취 욕구를 강조한다. 그렇죠? 자, 성취 욕구라는 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거라고 봤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된 걸로 봤다. 그렇죠? 그 다음, 페리의 공공서비스 동기로는 조금 독특해서, 페리는 일반 회사와, 여기는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일반 회사를 대상으로 이론이 만들어졌어. 경영학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면, 페리는 그게 아니라, 자, 공무원은 뭐가 다르다. 누구랑 다르다. 그렇죠. 일반 회사원들하고 다르다. 공직에 대한 뭐가 있다? 애정이 있다. 그래서, 공직 적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좀 거기 표 하나만 봅시다. 17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건 17페이지. 공무원들은 자, 특히 공공 부문의 종사자들은 일반 조직원들의 종사자와 같이 거기 세 가지 차원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동기? 합리적 동기. 그다음 규범적 동기, 감정적 동기. 합리적 동기는 개인의 효용국 대화를 바탕으로 한 형태로서 정책 과정에 대한 호감도, 내가 정책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하는 데 대한 호감도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규범적 동기는 자, 규범을 준수하는 노력에 따르는 형태, 그래서 공익봉사한다는데 만족을 느낀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감정적 이 동기는 자,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의 보호와 애국심, 타인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자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공직자들은 일반 사회인과는, 일반 이 회사원들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욕구를 세 가지로 나오면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감정적 동기.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보면 일반 회사원들과 달리 어떤 것, 애국심 같은 경우가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자기 희생적이고 공익에 대해서 더 생각하겠죠. 그 다음, 자, 이 정책 결과,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 또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준다, 이 저소득층 또는 판자촌 이런 도와준다, 이런 데에 대한 뭘 느낄 수가 있겠어?
정책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호감이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를 보통 내용 이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자, 맥그리거 XY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간단히 이러는 겁니다, 그냥.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여기는 쉽게 해서, 이건 사실은, 동기 이론으로 부르기도 조금 그러긴 해요. 자, 이런 거야, 그냥. 맥그리거는 CEO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공직에 있어서의, 수장이 뭘 생각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X론적, 성학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Y론적, 선선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이 조직원들이 내가 보고 있지 않으면 뭐 한다? 맨날 놀려고 한다. 그럼 악설적으로 보니까 X론적으로 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뭐 하겠어? 통제하겠어? 어떻게 통제하겠어? 당연히 보상이나 처벌로 하겠죠. 너 열심히 하면 돈 많이 줄게. 그 다음, 너 열심히 안 하면 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내가 안 보더라도 평소에도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관리 하겠어? 좋은 말로 하겠죠. 그렇죠? 거기 그래서 규범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직 목표에 될 수 있으면 부합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위임하겠죠. 그래서 거기 인간관 관리 전략이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아제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도 마찬가지야. 무슨 미성숙은 X 이론이죠. 성숙은 Y 이론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나왔어. 아제리스는 과학적 관리론은 사실은 이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사람들을 뭘로 만든다? 미성숙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그런데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니까 원래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해요. 아제리스가. 될 수 있으면 뭘로 하자? 인간관계론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자. 이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 그쵸? 자, 거기 리커트의 4대 관리체제로는 어떤 거냐면, 리커트의 4대 관리체제로는, 이거 생각해봐. 맥그리거 XY로는 X론적으로 있고 Y론적 인간이다. 너무 이분법적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완전히 나쁘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사람은 맨날 놀려고도 하지만 가끔은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일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지만 가끔은 조금은 놀려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양극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 그냥 체제 1, 체제 2, 체제 3, 체제 4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눈 거다. 4가지로 나눴다. 그렇죠? 그 다음 헤크만과 올드햄의 샤이는 넘어가 되고 직무 특성 이론은 사람에 따라서 과정 이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정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죠. 117페이지. 다운스의 성격 이론을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아직 안 했으니까
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도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맞죠? 인간 조직의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 그 다음 10번 동기부여 이론에서 허즈버그는 동기요인의 승진, 성장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유생요인의 보수, 인간관계 지워버려. 맞죠? 11번 동기부여 이론에서 엘더퍼의 상위 욕구에 대한 좌절이 일어날 경우 하위 욕구를 회귀하는 좌절 퇴행 과정이 나타나는 주안. 맞죠? 해크만과 올드하면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 그 다음 14번 근무 환경, 임금, 동료 간의 관계, 책임감 중에서 허즈버그가 주장하는 유생요인으로 의외로 옳지 않는 건 맞죠? 책임감은 동기요인으로 봤으니까. 인정감, 공급, 대인관계, 근무조건, 그 다음 조직 정책 중에서 허즈버그가 제시한 유생요인이 아닌 것은 인정감이다. 맞고.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에 의하면 보수를 높여주는 것은 동기. 자, 보수를 높여주는 건 동기입니까? 유생입니까? 아까 보수는 뭐라 그랬어? 유생이라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설, 인간관계, 보수, 유생. 동기는 책임감, 성취감, 인정감, 그다음 승진 이런 거라고 그렇죠.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원론에서 유생요인이 직무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다. 불만은 단기적입니다. 맞습니다.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론의 유생요인은 불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이고 맞죠? 19번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와 불만을 피하려는 욕구를 별개의 맞죠? 20번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원론에 의하면 욕구 계층화를 욕구의 계층화를 반대했죠. 이론론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허즈버그 욕구 충족인 욕구 충족 이론에 의하면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 맞죠? 22번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고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의하면 작업 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맞죠? 우리가 아까 근무 조건이니까 유생요인이고 유생요인은 단기적 효과만 나온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그 다음 조금 넘어가면 그 다음 47번 지금 거기서 뭐가 틀렸어? 만족과 불만은 상호 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56번 페리 봅시다. 페리의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 의하면 공공봉사 동기는 합리, 규범, 감성 맞죠? 페리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 의하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 다른 직업 동기 맞죠? 페리 공공봉사 동기는 동기 이론에 따르면 감성적 차원의 동기는 공직자들 공공정책에 어느 정도 호감도와 매력은 아까 합리적 동기라고 그랬죠? 합리적 동기 아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페이지랑
페리 공공봉사동기 이론에 의하면 규범적 차원의 동기는 공익에 대한 몰입이며 공익에 대한 봉사욕구, 사회적 형평 추구 등을 포함한다 맞고. 그다음 여기까지. 어쨌든 페리는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미안한데 5분이나 돼버렸네. 122페이지 뒤에 있는데 14번부터 쭉 있는데 74번부터 몇 번까지 92번까지 14번부터 92번까지 있는데 지금 시간에 식사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